3번 결혼한 한 남자, 그의 인생은 찬란한 것처럼 보였지만 장례식에 온 사람은 단지 형과 첫 번째 아내와의 사이에 낳았던 두 아들, 두 번째 아내, 그리고 두 번째 아내와의 사이에 낳은 딸과 그를 돌보던 간호사, 그리고 동료 몇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늙어간다는 것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미국의 소설가 필립 로스의 소설을 통해 우리가 모두 겪을 수밖에 없는 노화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필립 로스의 에브리맨이라는 소설을 한 권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미국에서 2006년도에 발간되었고 이후 문학동네에서 2009년에 번역되어 나온 책인데요. 제가 오래전에 구매했지만 읽지 못하고 쌓아두었다가 최근에야 다시 발견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책을 읽게 된 배경은 최근 주변 사람들이 하도 필립 로스 해서였는데요. 필립 로스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자꾸 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걸까 문득 궁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사놓은 책이 2권이 있다는 걸 떠올렸죠. 저한테 에브리맨과 울분 2권이 있었거든요. 필립 로스는 미국의 유대계 작가로 이른바 현대 영미문학의 전설이며 작가들의 작가로 평가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퓰리처상을 비롯하여 전미도서상, 전미도서 비평가협회상 2번, 퓰리처상과 함께 미국의 대표적인 문학상인 펜 포크너상 3번 등 평단으로부터 수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노벨 문학상이 미국인에게서 나온다면 필립 로스가 아니겠냐는 의견도 많았죠. 실제로 노벨 문학상 후보로도 여러 번 올랐지만 그는 결국 수상을 하지 못하고 2018년에 세상을 뜨고 맙니다. 그는 다작으로도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도 굿바이 콜럼버스, 포트노이의 불평, 미국 3부작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목가, 나는 공산주의와 결혼했다, 휴먼 스테인 등이 유명합니다. 유명한 책이 참 엄청 많죠. 이 책들은 모두 문학동네에서 발간되었고요. 또 대부분의 책이 정영목 번역자에 의해서 번역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에브리맨은 필립 로스의 27번째 장편소설이고 작가에게 3번째의 펜 포크너상의 영광을 안겨준 작품입니다. 그럼 이제 소설로 들어가 볼까요? 소설은 황폐한 공동묘지에서 시작합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오늘 붙일 누군가의 가족이거나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막 세상을 떠난 한 사람을 추억합니다. 딸과 형, 아들 둘, 그리고 간호사까지 돌아가며 그에 관련된 기억나는 장면들을 말하고 흙을 한 줌 집어 관유에 던집니다. 주인공은 바로 이 장례식의 당사자인 그입니다. 그의 이름은 소설 전체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특별한 일은 없었다. 그들이 모두 하고 싶은 말을 했을까? 아니, 그렇지 않았다. 또 물론 그렇기도 했다. 그날 이 주의 북부와 남부에서 이런 장례식, 일상적이고 평범한 장례식이 500건은 있었을 것이다. 두 아들 때문에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간 30초. 그리고 죽음이 발명되기 이전에 순수하게 존재하던 세상. 아버지가 창조한 에덴. 구식의 보석상이라는 탈을 쓴 폭 5m, 깊이 12m밖에 안 되는 그 이게 낙원에서 이루어지던 영원한 삶을 하위가 아주 공을 들여 정확하게 되살려낸 것 외에는 다른 여느 장례식보다 더 흥미로울 것도 덜 흥미로울 것도 없었다. 그러나 가장 가슴 아린 것, 모든 것을 압도하는 죽음이라는 현실을 한 번 더 각인시킨 것은 바로 그것이 그렇게 흔해 빠졌다는 점이었다. 장례식장에서 그의 형 하위는 아버지의 보석상에서 동생인 그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는지를 자세하게 기억하며 추모했습니다. 그곳은 아주 작은 공간이었고 2명의 여자 직원이 있었는데 그는 그 여성들과 아주 가깝게 지냈으며 또한 아주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오가는 일을 했었지요. 그는 미국 뉴저지의 한 유대계 가정에서 1933년에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 책 제목과도 같은 에브리맨이라는 보석상을 운영하고 있고요. 대공황이라는 어려운 시절에도 손님에게 외상을 주는 사람 좋은 아버지, 가족에게 충실한 온화한 어머니, 그리고 여러 방면에 뛰어나며 누구보다 건강한 몸을 타고나고 자신에게 자상한 형. 그는 이처럼 평화롭고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랍니다. 그는 화가가 되기 위해 미술학교에 진학하고자 하지만 모험을 싫어하고 현실적 두려움 속에서 결국 뉴욕의 광고회사에 들어가게 되고 아트 디렉터로 성공을 거둡니다. 그 일은 그에게 경제적 풍요와 광고회사에서 만난 아름다운 여인들과의 관계로 이끕니다. 그런데 그는 결혼에서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3번의 결혼을 결국 헤어짐으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그가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매번 결혼한 부인 외에 다른 여성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성 편력이 심했던 거죠. 소설은 맨 처음 장례식장 장면에서 시작하여 이후에는 그의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장례식 이후 그의 관점에서 기억되는 그의 삶은 수술과 여성이 중심입니다. 맨 처음 수술은 1942년 가을,
그가 아직 10살 남짓 되던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함께 탈장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가죠. 그곳에서 그는 건너편에 누워있던 한 소년이 자고 일어났더니 사라진 것을 보고 그가 죽은 게 아닌지 두려움을 느낍니다. 커튼 뒤에 검은 형체로 의사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의사들이 그 소년을 죽이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들었지요. 그러나 어머니는 그가 다른 곳으로 병실을 옮긴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이처럼 소설에서 4번에 걸쳐 이루어진 수술은 그가 매번 죽음을 느끼는 계기로서 작동합니다. 1967년 가을 그가 35이 되었을 때 그는 충수염과 복막염으로 수술을 받죠. 그때 그를 돌보던 두 번째 부인 피비는 형도 인정할 만큼 헌신적이고 좋은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사의 비섬이 다른 모델과 바람이 나고 심지어 피비에게 반복적으로 내뱉는 거짓말로 인해 이혼당하고 말죠. 그리고 1987년 8월 그는 심장수술을 받습니다. 그때는 세 번째 아내와 결혼했을 때인데 세 번째 아내는 전혀 그를 돌볼 줄 모르는 사람이었죠. 신장 동맥에 스텐트를 삽입한 다음 해 그는 다른 심각한 폐색 때문에 또 수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 경동맥 수술에서 그는 다시 깨어나지 못하고 죽습니다. 세 번의 결혼 실패 이후 그는 이제 직장에서 은퇴하고 뉴욕을 떠나 은퇴자 마을 스타피시 비치에 내려와서 머뭅니다. 그곳에서 그는 사람들을 모아 그림 교실을 열지요. 그러나 그는 어쩐지 허전하고 공허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은퇴자 마을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명랑하게 만나더라도 대화는 어김없이 병과 건강 문제로 흘러가고 그들의 개인 이력이란 의학적 이력과 똑같은 것이 되었으며 의학적 정보 교환이 다른 모든 것들을 밀쳐냅니다. 안 그래도 쇠약해져가는 몸은 잦은 수술과 예고 없이 찾아오는 통증을 감당하느라 지쳐있는데 외로움과 고립감은 그를 한없이 나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일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었다. 이제 한 해도 입원 없이 지나가지 않았다. 장수한 부모의 아들이고 토머스 제퍼슨 고등학교에서 공을 들고 뛰던 때와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건강해 보이는 6살 위에 형을 둔 동생이었지만 그는 아직 60대에 불과한데도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몸은 늘 위협을 당하는 것 같았다. 그는 3번 결혼을 했고 애인들과 자식들과 성공을 안겨준 흥미로운 일자리를 가졌지만 이제 죽음을 피하는 것이 그의 삶에서 중심적인 일이 되었고 육체의 쇠퇴가 그의 이야기의 전부가 되었다. 그의 3번에 걸친 결혼 중에서 피비와의 2번째 결혼을 망친 것은 그에게 특별히 쓰라린 후회를 가져다 줍니다. 피비는 지혜로울 뿐 아니라 그를 위해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아주 좋은 여자였습니다. 더군다나 피비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 낸시는 그 누구보다도 순수하고 맑은 영혼으로서 지금까지도 그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자상했던 형과의 관계가 벌어진 것도 그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는 어릴 적 형을 동경하고 그토록 따랐지만 자신과 달리 너무나 건강한 육체를 가진 형에 대해 어느 순간부터 질투심을 가지게 되고 형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없애버린 모든 것, 이렇다 할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스스로 없애버린 모든 것, 더 심각한 일이지만 자신의 모든 의도와는 반대로 자신의 의지와는 반대로 없애버린 모든 것을 깨닫자 자신에게 한 번도 가혹하지 않았던 늘 그를 위로해주고 도와주었던 형에게 가혹했던 것을 깨닫자 자신이 가족을 버린 것이 자식들에게 주었을 영향을 깨닫자 자신이 이제 단지 신체적으로만 전에 원치 않았던 모습으로 쪼그라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수치스럽게 깨닫자 그는 주먹으로 가슴을 치기 시작했다. 이처럼 그는 그간 자신이 벌여온 일들, 자신의 모든 실수, 모든 뿌리 깊고 멍청하고 피할 수 없는 실수들로 인해 가책에 시달립니다. 그 중에는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2 아들이 자신을 멈출 수 없는 여성 편력을 가진 거의 미치광이처럼 알고 있고 그로 인한 상처를 지금까지도 계속 가지고 있다는 점도 포함됩니다. 그래, 그는 3번 이혼했다. 한때 헌신보다는 비행과 실수로 더 유명했던 연수의 남편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계속 혼자 감당해 나가야 할 터였다. 이제부터는 모든 걸 혼자 처리해야 했다. 자신이 고지식하다고 생각했던 20대에도 그리고 50대에 들어설 때까지도 그는 그가 괜찮게 생각하는 여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미술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그런 관심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오로지 그것만이 그의 운명인 듯 했다. 그러다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예측하지 못했고 예측할 수도 없는 일이. 한 세기의 4분의 3에 가까운 세월을 살았는데 이제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생활 방식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는 이제 생산적인 남성의 매력도 소유하지 못했고 남성적인 기쁨이 싹트게 할 능력도 없었다. 목적 없는 낮과 불확실한 밤과 신체적 쇠약을 무력하게 견디는 일과 말기 잃은 슬픔과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일.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그는 생각했다. 이거야 미리 알 도리가 없는 거지. 이처럼 노년의 자신의 삶을 허탈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이
친구들의 죽음과 병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는 친구 3사람, 정확히 말하면 친구 2사람과 죽은 친구의 부인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들은 각각 자살 위험이 있는 우울증을 앓고 또 암을 앓고 있었고 그리고 심장 문제와 뇌졸중 후유증으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한 남자가 살다가 죽어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 에브리맨. 제목이 에브리맨인 것은 아마도 모든 사람이 이 과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주 평범한 한 사람의 이야기이자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음을 이 소설은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다 읽고 나니 이 소설이 어째서 그렇게 많은 찬사를 받고 펜포크너 상까지 수상하게 되었는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사실 읽고 나서 저는 필립 로스가 완전히 제 취향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한 권의 책을 읽고 판단하기는 너무 빠르겠죠. 일단 필립 로스가 남성 작가인 만큼 그의 삶에 대한 회고라든지 그의 젊음을 회상하는 장면들이 무엇보다 남성적 시선으로 그려져 있어서 여성인 제가 공감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그의 부인으로 나온 3명의 여자들은 마치 종이 인형처럼 매우 평면적으로 보였고요. 과장하거나 지나치게 꾸미지 않은 덤덤한 문체는 나름대로 매력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가 말하는 죽음의 방식이 정말 에브리맨이라는 제목처럼 모든 사람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도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미국적인 그리고 백인 남성의 죽음을 보여줄 뿐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작품의 위대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편견 없이 살펴봐야 할 텐데요. 그 점에 대해서 이 책의 번역자인 정영묵 선생님이 잘 써놓았기에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해 한 평범한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람이라면 딱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겠구나 하는 느낌 그대로를 전달해준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딱 그대로를 전달해준다. 괜히 초연한 척하지도 않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고 어떤 감상에도 빠지지 않는다. 그냥 딱 이렇겠거니 하는 거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아마추어가 찾아낸 영감이라는 방해물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어떤 섬뜩하고 무시무시한 감동 같은 것이 찾아온다. 네, 오늘은 미국의 작가 중에 작가라고 일컬어지는 필립 로스의 에브리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는지요? 네, 생각할 거리가 많은 또 책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